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서울지방제 7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1번 조선중기의 중인 서울의 저술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인데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문학이라고 하죠? 위양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위양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네. 이양문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자, 그럼 위양문학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양인. 이양인들이 하는 문학을 얘기하는데 위양인이라고 하는 건 거기 뜻이 중인, 설 등 바로 중간계층. 중간계층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중간계층이라고 하는 누굴 포함하는 겁니까? 중인 들어가죠? 또 있으면은 서울도 들어가죠? 또 있으면 향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조선 전기 때에는 중인 안에 서울, 향리가 들어가지만 조선 후기 때는 다 독립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게 조선 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입시에서는 이렇게도 쓰지만 공무원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입시에서 이걸 쓰고 공무원에서는 거의 이런 표현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인과 서울이라 되어 있지 크게 위양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인과 서울이야. 그러면 향리와 관계되는 것도 틀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위양문학이라 하면 향리 것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중인 서울이라 딱 잘라버렸습니다. 지리키 문제 내야 되나? 역시 7급 다워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 했던 기억나요? 7급을 하는 사람 위양문학과 관계된다고 외우더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왔네.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계리직에서도 나와요, 가끔. 계리직이면은 10급이거든요.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10급도 있어요. 기능직이신 분들. 요즘 이제 9급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에 연조규감이라고 하는 것은 향리의 역사서입니다. 향리의 역사서로서 우리도 향리도 본래 양반 출신인데 왜 우리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향리의 역사서로서 향리의 신문상승운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틀렸어요. 그죠? 옆에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박지원이 쓴 단편 소설집으로서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8개의 전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것이 양반전, 민홍전, 마장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박지원의 단편 소설로서 어떻게 된다고? 바로 양반전, 마장전, 민홍전 등 전자 들어가는 거 8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은 바로 뭐냐면은 양반이죠. 박지원은 양반입니다. 단 박지원 다음에 박재가라고 하는 분이 또 실학자 나오죠. 그 박재가라고 하는 분은 서울 출신이죠. 그죠? 박재가는 서울 출신이지만은 박지원은 양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고요. 자, 이번에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것은 백과사전이죠. 실학자가 쓴 최초의 백과사전인데 이수광 알죠? 이수광입니다. 이광수 같은 이광수 일제 강점기 때 침입하고 이수광이 썼는데 이수광도 양반이죠.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호산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호산외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누가 썼는 이런 얘기는 잘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면은 호산외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인 보이면 제목이 중인이죠. 중인 화가 그림 화가 또 있으면은 승려 또 있으면 몰락한 양반이니까 잔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몰락 양반 등의 특이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중인이 있으니까 호선외기는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복유설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풍요 삼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위양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일인이 만든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중인이나 서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풍요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위양인과 관계됐다고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풍요 속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풍요 속선 이런 게. 됐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 말고도 또 있지만은 풍요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바로 위양문학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는 이런 신분들의 다 쓴 작품 같은 걸 써놓은 거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오른쪽에 의산문답이라 되어 있습니까? 의산문답은 홍대용이 썼죠. 홍대용. 홍대용도 양반이에요.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를 왕나면서 얻은 경험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의산문답이에요. 그럼 홍대용이 또 쓴 게 뭐가 있어요? 의산문답. 그 말고 또 있죠. 임하경륜, 임하경륜.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담원서라고 한 책에 쓰여져 있죠. 됐습니까? 자는 양반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규사. 규사가 바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울의 역사서. 서울의 역사서. 향리의 역사서는 첫 번째 연조규가. 서울의 역사서. 서울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씨냥 우리도 양반 자식인데 왜 차별하는 게 씨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또 있으면 옆에 보면은 이양견문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인 이하의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겁니다. 중인 이하의 인물, 그러니까 중인 들어있잖아요. 중인도 포함해서. 혹시 이 당시에 중인 하면 중인하면 조선 후기 때 중인하면은 기술관이거든, 기술관.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혹시 조선 후기 때 기술관 중에서도 역관도 기술관이거든요. 역관들이 모여서 자기 신문 상승과 관계에 대해서 회의한 게 있어요. 회의록. 그것이 바로 상원과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원과방이라는 얘기 있으면 역관과 관계된 역관이 기술관이고 기술관이 중인이니까 만약에 상원과방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원과방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상원과방은 조선 후기 때 중인들의 하나인 역관들의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제목이 중인이니까 여기다가 상원가방을 써도 되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책 이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고 책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친급에서 내는 거 좀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있습니까? 14개의 관부가 병렬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각 부의 장관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 문제 틀렸다 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통일신라는 관부가 총 몇 개입니까? 14개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근데 이렇게 됐냐 보세요. 14부 등 14개, 자, 14개의 관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13개니까 안 맞잖아. 14인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집사부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 빼면 13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빼면 13개가 되겠죠. 그죠? 집사부는 13개를 총괄하는 관청.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관청. 그리고 그 밑에 외교부 무슨 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3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사부를 뺀 거죠. 왜 그럴까요? 집사부는 옆에 병렬적이 아니거든. 집사부가 13개를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집사부는 병렬적이 될 수가 없죠. 집사부는 총괄 지휘하는 게 3개. 그러니까 집사부 빼면 13개죠. 그 13개는 어떻게 한다? 서로 바로 지시 내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병렬적이었다는 얘기죠. 그걸 총괄 지휘해서 지시할 수 있는 건 집사부. 집사부에는 왕. 이들은 지시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14개는 다 병렬적으로 있는 것이 수직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관청 숫자만 따진다면 14개인데 씨 그러면은 틀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옆에 병렬적, 독립적 이 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관청만 따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맞으면 나 합격한다면 그냥 국기사기 행정소속까지 간다면은 글쎄요, 관청만 따진다면 맞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이의제기도 안 받아줄 겁니다. 왜냐? 옆에 병렬적이라는 글자가 붙었잖아. 그러면 할 얘기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통일신라 때에는 집사부 등 14개의 관부가 정비되었다. 이렇게만 있으면 맞는 거예요. 14개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왜 14개, 13개나 돼 있다? 옆에 병렬적, 독립적으로 돼 있다는 게 때문에 13개. 얘가 들어가면은 병렬적이 안 되거든요. 13개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됐죠? 이게 수직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현상이 있죠. 부의 장관이
한 명이 아니라 장관이 2명씩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 특이한 현상이죠. 자, 맞습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인데, 됐죠? 군사력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구서당이죠. 중앙군을 더 잘 지켰다. 더 강했다. 왜 그랬을까? 통일신라 때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요, 군사적으로 위협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쪽발이는 뭐 하나만 하고, 발해 정도인데, 발해 위쪽만 딱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군을 더 핵심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정이 왜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군사력의 핵심이 아니라 구서당이 바로 군사의 핵심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있습니까? 3번은 왜 틀린 거죠? 끝어머니에 사신관 제도는 고대 태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방 세력을 중앙에 머물고 인질 제도인데 그건 상수리 제도죠. 함정을 낼 거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끝어머니에 사신관 제도를 기인 제도 그럼 더 많이 틀렸을 텐데. 그죠? 통일신라 때는 상수리 제도, 고대는 기인 제도니까요. 근데 이거는 기인 제도도 아니고 뭐요? 사신관 제도를 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신관 제도나 기인 제도는 고대 태조 때 처음 나온 거니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신관 제도, 상수리 제도 바꿨어야 되는 거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독서 3분과는 뭐죠? 바로 독서 3분과는 국립대학인 국학. 졸업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학교에서 공부한 성적순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등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신라에서 학문이나 종교 활동했다는 사람들은 육도품이지. 그래서 뭐라고요? 독서 3분과는 진골만이 아니라 육도품만이 아니라 주로 육도품. 그러니까 진골만 하면 틀린 거죠. 그 육도품만 해도 틀립니다. 만자 들어가면은. 그렇지만 뭐라고요? 어차피 틀렸죠? 뭐를 써야 되는데 주로 육도품. 주로 육도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